네, 마지막으로 한방 의료에서 ICT 기술을 이용한 원격 건강 상담 서비스 경험 사례에 대해서 상지대학교 정의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한의학연구원 연구정책팀 및 임상연구부를 역임하시고 현재 상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원격 건강상담 서비스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의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지대학교 한방병원 통합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의민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회 강원정보보호 컨퍼런스와 TTA ICT 공동 개최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앞서서 발표하셨던 여러 연자분들과 달리 저는 유저 입장에서 IC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였었는지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진행했던 원격 건강 상담 서비스 운영했던 그 경험들을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학자도 아니고 디벨로퍼도 아니라서요. 뭐 아까 앞서서 발표했던 그런 표준적인 내용들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유저들은 이런 이제 형태들로 쓰고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형태로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작년에 했던 저희 이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강원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식하고 있다시피 강원도 지역들은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타 지역 대비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요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1차 의료기관에 있어서도 강원도가 굉장히 밀집도가 적고요. 30분 서비스 구역이라고 해서 30분 내에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들을 가지고 이제 표시했을 때도 강원도가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비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인구율 자체도 지금 강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원격 건강 상담들이 강원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취약 계층 인구들을 봤을 때 65세 이상의 이제 인구 비율도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들도 높고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여러 성인병에 대한 유병률도 굉장히 강원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도 가끔씩 이제 의료봉사를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은 그런 일회성 의료봉사들을 이외에도 지속적인 어떤 만남들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원격 이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건강 상담을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국내 의료법은 현재까지는 아직 원격 의료를 불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약물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치료 행위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었지만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어떤 병원을 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안내하면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를 조금 사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건강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교통이 불편해지고 또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생계 활동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이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관들을 잘 찾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들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원격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원도에 특히 이제 의료 소외되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보는 것에 1차적인 목표를 삼고 서비스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서비스 내용은 크게 저희가 이제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원격 영상 건강 상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것들을 운영해 보는 것을 첫 번째 서비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회관이나 여러 이제 그 가정에다가 설치를 하면 뭐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일단 어르신들 자체가 이 모바일 어떤 기기들이나 이런 IT 기기에 굉장히 친숙하지가 못하고 또 잘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그 일일이 다 보급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담들도 많이 있어서 마을 회관에 이제 공동으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영상 건강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거와 연동을 해서 건강 측정 장비들도 같이 시스템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제 건강 측정 장비들이죠. 그래서 혈압계라든지 뭐 체중계,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것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저희가 이제 한방 건강 진단 기기로 활용하는 어떤 맥을 활용한다든지 가속파, 맥파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건강 측정 장비를 같이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대상 마을은 크게 저희가 이제 5개 마을들을 선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소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노인 비율들이 많은 지역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2개 마을, 그리고 영월에 있는 1개 마을, 그리고 화천에 있는 1개 마을, 그리고 철원에 있는 1개 마을, 그리고 강릉에 있는 1개 마을 위주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마을 5군데에 이제 영상 건강 상담 장비를 설치를 하고 또 저희 병원에 그 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서로 이제 서버 상에서 생체 정보들과 그 다음에 상담 결과들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건강 상담 정보들을 확인을 하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간략한 체제죠. 그래서 웹캠과 그 다음에 그 스피커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듯이 그런 형태로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 쪽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컴퓨터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태블릿 PC와 비슷한 이제 화면들이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이제 서버 쪽으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본체가 연결되어 있고 이 본체 내에 본체 바깥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건강 측정 장비들을 연계해서 붙여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도 구성을 했습니다. 뭐 체중계라든지 여러 그 좀 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나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측정 값들이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측정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화면 상에서 차트나 이제 이런 그래프 형태로 혈압이라든지 혈당, 뭐 건강 이제 다른 이제 건강 정보들도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고 서로가 이제 화면을 서로 바라보면서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버에 들어올 때 누적된 그 상담 정보들을 확인을 하려면 어떤 환자가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어르신이 누군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이제 개인 정보들을 최소한 저희는 수집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자라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QR 카드를 이제 각 어르신들한테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QR 카드 자체는 이제 이제 고유 번호가 존재를 하고 QR 카드를 이제 이제 그 마을 회관에 있는 요 본체에 이제 그 QR 카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에다가 찍게 되면은 그 고유 번호와 매칭되어 있는 환자분 정보가 이제 서버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일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IT 기기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편한 방법으로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기기를 운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QR 카드를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담을 진행할 때는 사실은 뭐 응급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 쪽으로 마을회관 쪽에서 저희 병원 쪽으로 이렇게 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수시로 이제 상주할 수 있는 이제 이 원격 건강 상담 서비스를 이제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의료진을 운영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여기는 이제 월 2회, 2시간 내외로 진행했다고 얘기했지만 거의 주 1회로 거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동안 2시간 동안 내외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 마을 회관 쪽으로 이제 그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콜을 보내면은 그쪽 화면에서 그 콜된 화면들을 보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은 이런 이제 위주의 내용들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 측정 정보들 있던 이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기타 이제 한방 건강 측정 정보들, 뭐 체중 이런 것들을 위주로 관리법을 설명을 드리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질환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에 대한 생활관리법 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에 대한 관리들 수시로 저희가 계속 체킹을 해드리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는 것들 그 다음에 약물 복용이나 처방 관리 같은 경우들 어르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고 약을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지만 사실은 잘 복용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법대로 복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태블릿 PC 같은 형태로 되어서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의료진의 영상이 같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들, 뭐 혈당을 측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버튼을 좀 크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바로바로 버튼을 눌러서 하실 수 있게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 상담을 하지 않을 때에도 어르신들이 본인의 QR카드 리더를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QR카드 이렇게 어르신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QR카드를 본인이 상담 이외의 시간에도 찍은 다음에 본인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측정들을 수시로 하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의료봉사와 같이 연계도 했었고요. 그래서 의료봉사 갔을 때 그 어르신들의 건강 정보들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과거 데이터들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치료할 수 있게끔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략 한 거주민 400여 명 정도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이제 의료 지원을 했고요. 대강 이제 70대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셨죠. 그래서 허리 통증, 어깨, 뭐 무릎, 다리, 목 통증,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저림 증상이라든지 기타 이제 불면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어르신들 비만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속해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직접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조사해 봤을 때도 비만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만한 어르신들이 많았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고혈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서 과반수 이상에서 이제 고혈압 1단계 이상으로 나왔고 특히 이제 경계성 고혈압에 해당되는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게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도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혈압 관리 자체를 보시면 고혈압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관리가 불량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거나 자세한 진료를 하지 않고 그냥 약물만 계속 뭐 그냥 타다 먹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강 상담 자체가 어르신들의 이제 수능도를 높여주고 약물만 계속 이렇게 복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혈압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기타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 고지혈증, 척추관 협착증, 뭐 당뇨병, 위염,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심근경색 순으로 이해율이 높았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도 같이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런 이제 운동법도 있고 이렇게 관리 시기는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과 같은 형태로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특히 어르신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큰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제공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들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생체 및 안전정보 기반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이 서비스는 두 가지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동형 본인이 이제 소지를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에 이제 가정에 설치를 해서 가정 내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공을 했고 두 가지 내에서 어떤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을 또 같이 이제 담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 간략한 도식도입니다. 그래서 각 어르신들에게 두 가지 기기를 제공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기기가 서로 다른 이제 서버에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전달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이상 징후가 이제 발견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한 건강 돌봄 다차원 네트워크에 이제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이웃 주민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해서 수시로 그 문제가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정말 실제로 그 어르신한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돌봄 서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이제 기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개발한 그런 기기는 아니었고요. 최대한 있는 기기,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기기들을 좀 서칭을 해서 기기를 찾아본 거고요.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는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이제 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기를 이제 집에 가정에 부착을 해서 온도나 가정 내 온도, 습도, 조도, 움직임과 같은 이제 활동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어르신들은 조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원만 꽂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 통신사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신 기능을 이용을 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이 정보들이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5가지 원칙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환자들은 이제 초고령자, 그다음에 지병이나 치매 등의 환자인 경우, 특히 보호가 많이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겠죠. 특히 이제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이제 출타를 하는 경우에 알 수가 없는 이제 어디 가시는지 본인들이 잘 모르고 가시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돌봄들 그리고 집안에 계시더라도 굉장히 어둑하게 또 계시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움직임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이제 필요가 있는 이제 대상 질환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가 좀 힘드신 분들 스스로 관리가 힘드신 분들 이제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고 이거는 이제 이 기기 자체가 움직임을 판단해서 이제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독거노인이 아니신 좀 여러 이제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시는 경우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앞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기기 자체가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기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치가 않아서 본인이 마치 내 정보가 감시당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께서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부적합한 이제 대상자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는 이제 많이 활동하시는 곳 위주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머무시는 곳 위주로, 그리고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 그리고 너무 내 손이 닿거나 다른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그 앞에 오게 되면은 이제 가려져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되지 않는 곳 위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그냥 부착해서 그냥 벽면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바로 이제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이제 그 기기별로 고유값이 존재하고 그 고유값별로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부분 이제 요거는 전체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30대 정도로 운영했었는데요. 30대 전체에 대한 현황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웹 화면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 그 기기별로 움직임이나 또는 이제 온도, 습도 이런 것, 이제 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쭉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5분 간격으로 계속 정보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들을 이제 쭉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환자 이제 그 어르신의 이제 패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을 벗어나는 어떤 징후들이 포착이 될 때 그것들을 자동으로 그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제 실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웹 페이지만 열면은 바로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각각에 대한 로데이터들도 그래프로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각각의 로데이터들도 다 이제 기록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별화된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그 현황들을 볼 수 있는 현황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게시판 상에서 각각의 이제 정상인지, 정상자가 몇 명이 있는지, 주의자가 몇 명이 있는지, 경보자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숫자들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어르신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이런 이제 위치들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자주 이제 오래 머물고 있는 지역 이제 그 위치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기는 이제 개인형 이동형 단말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되고 본인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긴급 호출이 돼서 연동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다차원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이제 분들한테 전송이 되게 됩니다. 호출이 되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심존이 이제 세 개까지 이제 지정을 해서 본인이 자주 있는 지역 이외에 이탈을 하게 됐을 때, 그다음에 이탈한 이후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알림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이렇게 소지하고 이제 다니게 되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이분이 안심존에 들어왔는지
난신존에 나갔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도 맵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맵상으로 지금 이 어르신이 지금 이 기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르신을 위주로 해서 이제 동네 주민과 그 다음에 의료진, 그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이제 가족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매칭이 돼서 정보가 등록이 돼 있었고 그 어르신을 위주로 이제 그 어르신의 건강 상담 정보라든지 생체 정보, 그다음에 응급 안전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이제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 이제 어르신별로 두 가지 기기를 다 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원하시는 경우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 어르신 기호에 맞게 저희가 제공을 이제 해서 운영을 하였고, 또 여기 보시면 가족분들이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족분들한테 설득이 잘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르신은 원했지만 가족분들이 설득이 잘 되지 않아서 가족분들의 어떤 네트워크에는 들어오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어르신들은 또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사실은 기기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정보였지만 사례 위주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건강 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원격 건강 상담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원격 의료에까지도 사실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ICT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외국의 사례에서는 원격 의료가 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런 성장하는 산업 안에 국내 업체들도 많이 지금 많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좀 필요하면 지원을 이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을 때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장벽과 더불어서 사실 의료진들 자체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것들이 그 의료 행위 자체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되고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 자체의 변화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회 강원정보보고 컨퍼런스 및 TTA ICT 스탠다드 인사이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발표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